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그 안에서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와운의 김동엽 파트너,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에 벌써 날씨는 여름입니다. 오늘 여름 관련주 내에서 파세코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름 폭염 관련주들 들썩입니다만 일부 종목, 작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힘은 강하진 않아요. 올여름 역대급 더위를 예고하면서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올여름 슈퍼 엘니뇨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강릉의 경우에는 전일 35.5도까지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파세코는 서큘레이터와 창문형 에어컨 등을 제조하는 업체죠. 여름 관련주들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주가 크게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파세코, 신일전자, 위니아, 오텍을 비롯해서 드라이아이스 관련주 태경케미컬, 또 에어컨 부품사 작긴 합니다만 에센테크, SCD가 오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전력난 우려의 일진전기 등 전력주 그리고 옴니시스템 등이 여름 관련주에 엮이는데요. 그 테마가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 날씨와 함께 주목해봅니다. 10위는 파세코가 올라왔네요. 네, 이어서 9위입니다. 4월부터 주가 탄력받기 시작한 퓨런티어가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의 탑티어다 긍정적인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생시 카메라 장비 업체죠. 모 회사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최근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이 퓨런티어의 선방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죠. 이 퓨런티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자율주행 전장용 생시 카메라 시장과 동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테슬라가 연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한다라는 기대를 뿜으면서 생각보다 빠른 기술 개발 속도에 장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 회장의 회동에 테슬라, 삼성의 전장 반도체 협력 기대로 자율주행 전장 쪽에서의 수혜도 전망되는데요. 전자냐 매출 성장과 해외 신규 수주 모멘텀 속에 실적과 성장성을 함께 겸비한 퓨런티어 고점을 얼마나 높여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8위 종목도 바로 공개해 봅니다. 최근 저가 매수 유입 속에 반등에 두드러졌던 인터플렉스가 8위입니다. 이 폴더블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그 흐름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폴더블, XR, 자동차 등 매출 다변화에 나서면서 이 상반기에는 갤럭시 23의 영향과 하반기에는 삼성 폴더블 신작 출시에 이 Z 폴드의 S펜 적용에 따른 그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관련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폴더블, XR 시장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인터플렉스, 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중화권 업체 구글, 애플까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면서 올해 50%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에 XR 기기까지, XR 기기향 공급까지 주목되면서 다양한 산업으로 FPCB의 적용 확대 기대되는 인터플렉스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10위 파세코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10위 파세코입니다. 이 폭염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올여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바람에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과연 여름 관련주들 좀 단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강효은 대표님? 네, 지금 날씨도 좀 많이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름 수혜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온 건 아니고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여름 수혜주 하나 정도는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름 수혜주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냉방 관련도 있고요, 여행 관련도 있고 주류 관련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술은 못 먹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돈이 없어서 여행은 못 갈 것 같고 창문형 에어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세코가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그 재무적 상태라든가 배당을 해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파세코가 되게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이 최근에 조금 그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보면은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쭉 유입된 후에 매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포트에 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뭐 파세코 하나 정도는 여름 수혜주 하나 정도는 뭐 가져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여름 수혜주 내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 파세코를 중심으로 여름철 포트폴리오에 한 캔 좀 담아둘만 하다라는 12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퓨런티어입니다. 최근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적도 좋았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김동엽 대표님, 현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 고점을 얼마나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최근에 고점은 뭐 없어요.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상태인데 작년도 1년 전쯤에 고점과 거의 마주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에너지가 붙으면 32,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굉장한 이제 자신감을 내보이는 가운데 모회사가 되는 하이비전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 3개월, 4개월째 신고가가 오늘부로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동반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적입니다. 지난 이 시간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그냥 조금 느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 봤을 때 이렇게 놀랍게 깜짝스러운 숫자가 나오면 되는데 퓨런티어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만 %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절대값이. 그렇지만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굉장히 배수가 많이 늘었고요. 더군다나 연초나 봄쯤에 예상했던 올해 영업이익이 80억대 정도였는데 1분기에만 52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컨센서스를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현재 강한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스마트폰보다는 전장용이라든가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급증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뭘 한다더라 이럴 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만드는 그 액티브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이 있는데 글로벌 탑티어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만드는 것에 비해서 정밀도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 만큼 저는 지금 목표가를 뭐 전고점 32,000원이 아니라 39,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실적과 전장용 생신 카메라 수혜 속에 이 39,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8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죠. 이 XR 기기 확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5월 들어서 좀 급등한 면이 있어요. 최근 며칠간은 좀 쉬어가는 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박예훈 대표님?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뭐 2차 전지주에 많이 집중을 하고 하반기에 반도체주가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을까, 바이오주는 올라갈까 이러면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관련된 폴더블 폰 관련 주들에 대한 그 주목이 좀 필요한데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 힌지 관련해서 잘 알다시피 뭐 KH 바텍이라든가 파인 테크닉스 이런 게 있지만 KH 바텍은 올해 들어와서 48%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뭐 커버 인도어라든가 또 보호 필름 뭐 디지타이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디지타이저라는 것은 뭐 도형의 어떤 위치라든가 위치 관계 이런 걸 부호화해서 입력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건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인터플렉스의 어떤 주가가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더블 폰을 그러면 왜 봐야 되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주변에 폴더블 폰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좀 길게 이러면서 이렇게 접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좀 평면을 크게 보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이 어떤 기능적인 면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고 활용도를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폴더블 폰이 좀 앞으로 좀 주목이 되겠구나. 그래서 힌지 외에 다른 어떤 분야의
있는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인터플렉스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인 폴더블 이중 또 갤럭시 Z 폴드 판매 증가에 따라서 아까 디지타이즈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림이나 도형의 위치 관계를 부호화해서 입력하는 어떤 그런 거라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매가 증가가 되면 이런 매출이 증가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그 XR, VR, MR 이런 것들이 성장이에요. 그래서 장기적 성장성을 인터플렉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도 한번 급등이 나고 났는데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꼬리 좀 내렸다가 걷어올리고 있죠. 그거는 그만한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너무 사이드에 있는 종목 하시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해주는 하반기에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인 인터플렉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순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 이후에 이제는 폴더블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터플렉스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8위 종목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에 강한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이 순위에 속속 올라와 있습니다. 7위 종목도 바로 찾아볼까요? 4월 급반등한 이후에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휴비츠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안광학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죠. 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면서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자 최근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1분기 실적은 사실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이 주목하는 건 안과용 기기를 넘어서 치과 의료기기 신사업의 성장성입니다. 이 치아 등을 제작하는 3D 프린터를 선공개했고 하반기에는 구강 스캐너를 포함한 5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신사업 본격화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사업 비용에 따른 올해 수익성은 주춤할 수는 있으나 내년 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고령화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강 스캐너 런칭이 가시화되면서 신사업 기대감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3,000원으로 기존 타겟 대비 50% 안팎까지 상향을 했고요. 흥국증권도 50% 넘게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기대감을 대폭 높이고 있는 휴비츠 우상향 추세 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의 7위입니다. 네,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최근에 수급의 중심 자동차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우하이텍 단골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의 6위를 기록했네요.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 호실적에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에 오늘 재차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전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이 증권가에서 올해 영업이익 125% 급증할 것이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등의 힘을 또 불어 넣어줬는데요. 성우하이텍은 워낙 기대가 높은 종목이죠. 차체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 케이스 사업에 진출해서 현대차 그룹에 공급한 이후에 주가 강한 흐름을 탔고 자동차 부품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북미와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 올해 또 3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외장재 개발을 강화하면서 그 성장 동력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매출 의존도가 90%로 그 동반 성장도 기대되지만 GM 등 이 해외 매출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성우하이텍 오늘의 6위를 기록하면서 오늘의 반등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 또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위 휴비츠에 대한 전략 먼저 세워보도록 하죠. 김도율 대표님 4월부터 주가 흐름이 좋았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휴비츠에 대한 모멘텀, 이 신사업 기대 얼마나 더 가져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휴비츠 그러면 원래 떠오르는 것은 이제 안경과 관련된 거만기 회사고 뭐 저처럼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점 가시면 휴비츠의 거만기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안경 체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안경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사업으로 해서 이제 치과, 구강과 관련된 쪽을 또 하나 이제 들고 나왔다라. 방금 리포트 해주실 때 뭐 실버라든가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어떤 직접적인 안과랑 치과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실버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증시의 상황을 보시더라도 흔히 말해서 덴티스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최근 흐름은 아주 꾸준합니다. 리오프닝과 함께 연결돼 있는 것도 그렇고 중국의 뭐 치과 관련된 정책 VBP라고 하는 정책에도 우리나라 그
관련된 종목들의 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대부분이 우상향 또는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 시장에 또 한켠에 휴비치가 뛰어든다라는 거고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딘티움이라든가 레이랑 뭐 부딪힐 일은 없다고 봅니다. 구강 스캐너라든가 밀링 머신이라든가 3D 프린터 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뭐 덴티스트 관련된 뭐 장비 쪽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 관계사인 오스비스를 통해 가지고 활발한 신제품들의 출시가 예상이 되는 만큼 안과에서 치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회사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23,000원의 목표가는 2015년도 조금 그 길게 확장을 해서 보시면 그때 고가가 23,000원을 살짝 넘고 나서 쭉 좀 하향세를 보였던 것이 있는데 그때만큼의 고가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현재 표시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제가 보기에도 22,000원에서 23,000원대 정도까지의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검언기뿐만 아니라 이 구강 신사업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이 휴비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이 전날에는 이 7%가량 급락을 한 것과 다르게 오늘은 또 한 12%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역시나 이 테슬라와의 협력 기대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강영 네. 대표님. 그렇죠. 지금 사실 전기차 섹터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전기차 섹터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 사이에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자동차 부품주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실적이 좋아요. 이 실적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SL이라든가 제가 뭐 기존에도 저희 코너에서 SL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급등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살펴보면은 좀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급락이 나와주는 패턴들이 나와줬는데 아직은 이 자동차 부품주가 끝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전기차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올 때 자동차가 조금 쉬어갈 수 있을란가 요 정도로 좀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기타 SL이라든가 마진 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봐야 되냐면은 멕시코 공장이에요. 멕시코 공장. 이 멕시코 공장에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아의 멕시코 공장하고요. 테슬라의 멕시코 기가 팩토리 이 모두가 멕시코의 주인 그 누에보레 온주에 건립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다 그 공급이 가능한 중대형 업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우 하이텍부터 한국 단자까지 쭉 있습니다만은 멕시코 법인 자산이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가 성우 하이텍이에요. 두 번째가 현대위하고 세 번째가 대유 AP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넘버원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린 거는 기존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를 타전하지 마시고요. 하방만 제한하시고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좀 좋지 않겠나 보고 혹시나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셨는데 물리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추가로 더해서 끌고 가면은 올해는 하반기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좋은 성과 볼 수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김동윤 대표님은 성우 하이텍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올랐으니까 부담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2차 전지 소재라든가 뭐 장려도 리튬 같은 경우도 어떤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 평가는 사실 그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 이상으로 오버슈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가면 조금 탈이 나지만 지금은 탄력이 붙은 상황이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데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성우 하이텍이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신규 매수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익 실현 나왔을 때는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모아가자라고 했는데 어제 음봉을 다 감아 올리는 양봉이 나오면 사실 좀 기다리신 분들은 매수할 타이밍이 없거든요. 그럼 김동현 대표님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 어저께 말씀대로 어제 아침에 조금 좋았다가 대규모로 음봉을 발생하고 끝났어요. 그럴 때는 또 그래서 참아보자라는 말씀 와 많이 이거 막 주시잖아요.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지금 시세가 단기만에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맞아요. 텐데요. 사실 과거에 많은 급등주들 보시면은 잘 올라가고 그 우상향으로 정배열돼서 잘 올라가다가 한번 디립다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이제 대부분 이거 시세 끝났네라고 생각하시고 멈칫하거나 아니면 빨리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있다가 그걸 감아 올리는 양봉을 다시 만들면서 네. 재차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올라가는 탄력이 한창 붙고 있는 종목은 하루 정도의 대음봉을 어떻게 보면 정말 절호의 찬스로 보시는 기회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음봉 그럼 매수 기회로 당장은 그럴 보도록 거라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세는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성우하이텍을 또 대표적으로 전략 세워봤습니다. 12 파세코부터 6위 성우하이텍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제의 하락을 모두 딛고 오늘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다른 종목 대비 조용했던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고성장이 확인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현재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름폭 확대하면서 6.1% 오르고 있습니다. 또 5월 들어 이 성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5월 들어 외국인이 3거래일을 빼고 매일매일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함께 가세하면서 2.6% 오르고 있습니다. 또 제주로로 가는 중국발 국제선이 이번 달부터 대규모로 증편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카지노 시장이 본격적인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지난 3월에도 카지노 부문 드로백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 나오면서 6.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HLB 관련 소식 나왔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모든 신약 허가 준비 과정을 마치고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강한 탄력받으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상승 이어가면서 15% 오르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증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상위 순위권 5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조금씩 고개드는 SAMG엔터, 쌈지엔터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 선방해줬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이후에 첫 분기 영업이익 크지는 않아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건데요. 그 안에서 중국 매출이 무려 111%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습니다. 이 캐치 티니핑, 어린이날 특수 매출 증가에 따른 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도 커져가고 있고요. 캐치 티니핑을 중심으로 해서 미니 특공대,
슈퍼다이노 또 신규 IP 메탈 카드보 출시까지 추가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오버행 이슈 일단락됐고 올해 흑자 전환과 함께 주가 재평가가 기대되는 삼지엔터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의 5위를 기록했네요. 자, 이어서 최근에 주가 단기 급등과 함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K-팝 관련주 YG 플러스가 또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고 있는데요. 역시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7% 증가했고요. 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193%나 급증을 했습니다. 지수 솔로 앨범이 호조를 보였고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에 따른 상품이 굿즈 매출도 좋았고 지민, 뉴진스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 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분기도 기대감 큽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월드 투어로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음원, 음반, 유통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지금 307%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YG 플러스, K-팝 관련주들은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네요. 오늘의 4위입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도 공개해 봅니다. 고점 대비 조정받은 자리에서 리포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제이오가 3위에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도전제 시장에서 CNT 파우더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의 기대가 크다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CNT 도전제를 채용하면 충반정 효율 향상과 수면 연장 효과가 있다 보니 이 CNT 중심의 가파른 성장 스토리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급격한 시장 성장에 따른 선제적인 증설로 이 수요 대응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올해 CNT 매출 300억에서 340억이 전망되고 있고요. 두 자릿수의 마진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이오 다시 반등에 나서줄까요? 지켜보시죠.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5위부터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SAMG 엔터부터 종목 전략도 세워볼까요? 예, 5위 SAMG 엔터입니다. 최근에 이 어린이날 특수로 인해서 매출액도 크게 증가했다고 그랬고 최근에 나온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향 쪽도 이제 올해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역시나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김동엽 대표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법칙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큰 시세를 낸 종목이 약 50% 정도 조정을 받으면 대강 매수 타이밍에 근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7,000원대 나왔던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3만 원대 이제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극적인 어떤 주가가 조금이라도 유지되는 거는 중국의 시진핑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인구를 늘려라 이렇게 특명을 내렸다는 건데요. 참 이게 늘린다고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산 사회주의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와의 지금 넘버원의 인구 대국에 대한 경쟁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건 지금 앞서서 브리핑에도 나왔듯이 중국 시장에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일단의 어떤 역할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SMG 엔터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미니 특공대라는 그 IP가 기존에 100억 뷰를 나타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런칭한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 미취학 유아용 애니메이션인데 특히 여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요. 제가 가까운 대표님 아기도 이번에 어린이날 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스타필드 가가지고 옷 사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제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간에는 이게 캐릭터가 90종이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말이 파산핑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아기들 90종 다 사달라고 하는 거 다 들어주다가는 들어먹게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출혈이 크군요. 어찌됐든 괴롭지만 동사의 매출에는 어찌됐든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용도 있어요. 메탈 카드봇이라고 만만치 않은 또 IP가 있기 때문에 여아용, 남아용 골고루 갖고 있는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 게 동사의 특징이라고 보겠고요. 또 중국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 주가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이제 우상향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올해 흑전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상향 기조를 꾸준하게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고점 5만 원까지는 바로는 힘들겠지만 3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의 모습 정도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은 SNG 엔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중간 정도 가격까지 빠졌다가 다시 중간 정도 가격으로 진입하는 포인트는 바로 매수 포인트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도 대단히 좋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돌다리도 좀 두드려 가면서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회사가 좀 그 사업이 아주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하는 상황이 좀 전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사업을 너무 확대하는 것에 비해서 단연간 좀 실적이 좀 좋지 좀 않은 게 조금 우려스러웠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뭐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닙니다만은 또 1분기가 또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안심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유아 관련해서는 뭐 해당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재무적인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파산핑으로 불리는 캐치 티니핑의 힘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4위 YG 플러스입니다. 곽영훈 대표님 지금 뭐 JYP 엔터도 그렇고 YG 네.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급등이 나오면서 K-팝 네. 관련주들이 보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YG 플러스의 경우에도 지금 신규 매수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그래도 조정 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는 의견이 좀 상충되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사실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 4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엔터주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엔터주에 대해서 하이브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다 보셔야 된다. SN 같은 경우에 수급이 꼬여 있긴 하지만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엔터주는 재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고가 없고 약간 그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저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모든 분들이 엔터주의 성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엔터주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것이고 어느 정도가 고평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엔터주 이 업황 그 사업 자체가 뚜껑이 열린 사업이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는 거고요. 요 오늘 보면 엔터 4사 보면 1분기 호실적 최근에 그 4사 실적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또 JYP 같은 경우에도 벌써 뭐 시총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지금 그 업종별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고 메인 기업들 뭐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한 4개사가 될 텐데 시총을 합해보면요. 넘버원입니다. 시총 자체가. 그러니까 주도주 아닌 주도주 개념으로도 역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가기 때문에. 최근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 YG 플러스가 제2차 IP 비즈니스에 집중하게 되면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누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제가 볼 때는 나가요라는 첫 번째 초기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샀다가 좀 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눌릴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해 간다면 저는 뭐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동엽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계속 우려가 되신다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이 실적 대비해서 또 주가가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고퍼주일 때 샀다가 저퍼주가 되면 팔아라거든요. 지금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주가가 빨리 간다고 하면 고퍼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되는데 주가는 뭐 주가가 덜 가는 대신에 실적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이제 저퍼주에 가까워지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실적도 물론 좋지만 그거에 버금가게 달려가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적어도 평행선으로 갈 수 있고 또 실적의 피크아웃을 우려할 상황은 최소한 연말 정도 이후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달릴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기대할 만한 YG 플러스 말씀 주셨고요.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이 제이온인데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동혁 대표님? 네,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요즘 분위기는 좀
무겁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인물의 뭐 사표 얘기 가지고서도 종목이 좀 오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큰 흐름이 과열이 됐다가 좀 식는 과정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들이 생기는 가격과 기간적인 조정이 끝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이오는 오늘 아주 적정한 리포트에 의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CNT 파우더라는 걸 원래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CNT라고 하는 게 이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어떤 신소재인데 이게 기존의 그 도전제로 쓰이는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서도 브리핑 주셨듯이 이래야지 오래도 가고 또 배터리를 불나지 않게 오래 쓸 수 있는 안정성도 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카본 블랙보다 약 한 30% 정도만 도전제로 써도 되니까 그 빈 공간을 더 음극재, 양극재를 채워서 오래 갈 수 있는 큰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훨씬 비쌉니다. 카본 블랙은 키로에 한 7, 8불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동사가 지금 시험 생산하고 있는 SWCNT라고 하는 건 키로에 1,000불 정도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쓰는 과정에서 채택이 많이 될 경우에는 동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세 출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영윤 대표님은 제이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저는 뭐 지금 한번 쭉 봤거든요. 봤는데 뭐 CNT 파우더라는 측면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렇게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극재에 사용이 되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제이오를 함께 보신다면은 CNT 같으면 나노 신소재도 함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오도 좀 함께 보시고 지금 뭐 단일벽이나 뭐 수소벽이나 다중벽이나 탄소 나노튜브 모두 제조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제이오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보시고 또 나노 신소재가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 많이 빠졌으니까 함께 보시면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오뿐만 아니라 이 나노 신소재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파님의 댓글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도 차기 주도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입니다. 자동차 부품 어제 쉬길래 실적 보고 좀 차익 실현하나 싶었는데 바로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죠. 자동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부품도 덩달아 많이 쓰일 테니까 실적은 꾸준히 좋겠죠. 방금 전 전문가분들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는 진단 주셨으니까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주인님의 의견입니다. 이 PPT 관련주로 묶여서 난리네요 라는 댓글인데요. 뭐가 난리일까 하고 봤더니 그레디언트, 구 인터파크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지니뮤직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함께 상한가네요. 이 PPT가 틱톡과 빌보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블랙핑크처럼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손놀이 매니아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오르는 이유 아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2차 전지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일주일 내내 쉬었던 만큼 오늘은 시장 반등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페피치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수급 외국인의 페이크일까? 중국 자금 유출분일까? 라는 의견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하고 있고 선물도 한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나온 자금이라면 그래도 일본이 아니라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니 참 다행인 건데 매수가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띠는지도 한번 공부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오늘장 마감으로 가면서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관심주 탑10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공개합니다. 이 고압수소 반도체 어닐링 장비 업체 HPSP가
2위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 나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시연하면서 이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도 반도체 업체들의 미세화 투자에 수주 양호했고 실적 선방하면서 그 견조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2분기도 견조한 장비 수요 기대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도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가파른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단 공정용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확보했다는 분석인데요. 신규 수주 모멘텀과 함께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3분기부터 메모리향 매출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PSP 얼마 더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2위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주 안 볼 수 없죠. 그 중심에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의 1위입니다. 삼성전자 납품설에 지금 장중 5%까지 상승폭을 키웠다가 등락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그 불씨는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로의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이르면 2분기부터 납품할 것이라는 보도와 증권가에서도 또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LG 디스플레이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인베니아, 이녹스 첨단 소재, P&H테크, 야스 등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이어서 KB증권에서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대형 OLED 패널을 신규 공급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향후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슈에 따른 디스플레이주들 주가 향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도 디스플레이 관련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대망의 1위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HPSP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실적도 좋았고 여전히 견조하다는데 곽영훈 대표님 매수 기회 좀 잡아볼까요? 예,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한번 올랐다고 그리고 또 내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1의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증설과 어떤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야만이 주식 수가 늘어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어떤 증설과 시장 확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50%나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을 좀 커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HPSP하고 비교해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유지가 똑같이 됐는데 어느 게 더 비싸냐라고 봤을 때 HPSP가 조금 더 비싸지 않냐, 넥스틴이 좀 더 싸다라고 좀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HPSP는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고요. 넥스틴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48% 정도로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HPSP가 더 좋아가지고 넥스틴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HPSP가 더 좋아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가격 흐름 좋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의 매입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고평가지만은 성장성은 있다. 하반기에 반도체 종목 주목된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된다. 근데 주가 흐름이 지금 흐름을 잡아간다. 이건 바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하시면은 뭐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지금 그죠, 고평가된 상태에서 이 정도 어떤 시총이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 추가적인 어떤 성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2위 HPSP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삼성의 패널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2분기까지도 대규모 적자가 이어진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동현 대표님? 네, 글쎄요. 실적이 1분기 때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이제 고개는 살짝 들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외국계 그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LG 쪽에서 삼성 쪽으로의 그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오늘 전해지면서 강세를 띄었거든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양사의 입장이 아직 좀 모호한 입장이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시간 앞서서 오는 길에 전화를 양사에 해봤습니다만 LG는 전화를 안 받고요. 일단 삼성은 받았는데 대답드리기가 어렵다. IR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작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 양사의 그 대표들께서 하여튼 구면이니까 보면은 같이 좀 해봅시다 이런 거 좀 으쌰으쌰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헤어지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니 이런 얘기로 지금 1년 정도 끌고 왔는데 지금 어차피 삼성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LG 쪽의 패널이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조금 더디게 진행된 협상이 드디어 어느 정도 결실을 앞두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만 이게 어떤 공시라든가 이런 것 쪽에 앞서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를 그냥 쉽게 노출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시장에서 추론하는 건 정말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LG 쪽에 좀 소속돼 있는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활력을 찾고 지금 예상되는 로이터 예상대로라고 하면 올 하반기부터 한 200만 대 계속 늘어나면 한 4,500만 대 이게 사실 LG 디스플레이 공급할 수 있는 캐파의 한 30-40% 이상급이 되거든요. 굉장히 큰 고객사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야스 같은 기업이 오늘 대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기다 아니다 여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일단 시장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반응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곽윤 대표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거 1000% 공감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를 보시지 마시고요. 야스라든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HB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을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에비타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전의 영업이익을 보는 건데 그걸 숫자를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에비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 부분은 실질적인 이익 창출력을 보는 건데 X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벤트가 대형 OLED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공급되는 개념이 가면은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야스, HB 테크놀로지, 이녹스 첨단 소재, 서진 이런 어떤 OLED 어떤 밸류 체인을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1위 디스플레이까지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고요. 5위 SAMG 엔터부터 1위 LG 디스플레이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동현 와운의 파트너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